자, 우리가 xy 0과 1 사이에 랜덤 넘버를 갖는 두 개의 xy 값에 대해서 일정한 개수만큼 트레인 사이즈를 생성을 시킨 후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4개의 클래스를 우리가 레이블링해서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죠. 그리고 학습되지 않는 새로운 데이터 x, y 값을 넣어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는지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네트워크의 일반화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죠. 일반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학습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학습을 했지만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자기가 배운 그 로직을 더 확장을 해서 그 문제를 응용해서 답을 내는 능력이죠.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 능력, 즉 트레인 되지 않은 데이터지만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학습된 그 환경에서 그 값을 일반적으로 유출을 해서 답을 내는 과정을 우리가 일반화 과정이라고 했어요. 자, 이 일반화 과정은 많은 거에 영향이 있는다고 봐야지만 특별히 그 네트워크의 구조, 그 레이어를 얼마로 몇 개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주어진 레이어의 노드 수를 몇 개로 할 것이냐, 그 네트워크의 구조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또한 그 트레인 데이터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이 네트워크 구조와 그리고 이 트레인 데이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시켜야 되고, 그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가 과연 얼마나 일반화 능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습된 데이터가 과연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를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 능력은 많은 것에 영향을 받지만 특별히 네트워크 구조가 너무 웨이트가 너무 작거나 복잡한 문제를 그 층을 너무 작게 하거나 아니면 이 학습된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다른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화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예제에서 보면은 만약에 내가 트레인 데이터가 한 10개 정도만 가지고 학습을 시킨 이후에 나머지 테스트 5,000개 중에서 4,990개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다면 과연 이 10개의 된 트레인 데이터가 4개의 분류로 하는 각 우리가 그룹별로 그것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트레인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는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충분히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트레인 데이터가 또 충분한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화 능력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트레인 데이터가 매우 적은 경우에 우리가 트레인된 에러 학습을 아무리 잘 시켰다 할지라도, 그리고 너무 많은 학습을 시켜서 이 적은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적은 데이터에만 너무 특화된 이런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켰을 경우에는 과연 비록 이 트레인 에러가 충분히 작다 할지라도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실제로 원하는 일반화 능력을 우리가 증대시키지는 못할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이 트레인 에러를 충분히 얼마나 최소화하는 것이 꼭 일반화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트레인 에러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수렴하는지는 일반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게 아주 작은 에러 값으로 트레인 데이터셋에서의 아주 잘 트레인 돼서 100%가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학습 데이터가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화 능력이 적다고 봐야 되는 거죠. 또한 이제 네트워크 구조상에서 보면은 많은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이와 같이 이 시그모이드 펑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탄젠트 그리고 렐류 펑션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뭐 이가 소프트맥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쓸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우리 예제를 한번 좀 다시 보도록 하죠. 우리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좀 로드를 해보죠. 자, 우리 예제는 지금 지난번에 이 4분면 문제를 보도록 되어 있죠. 자, 4분면 문제에서 보면은 자, 먼저 우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해왔네요. 임포트를 하고 특별히 우리가 필요한 아담스를 케라스, 옵티마이저스, 아담스를 또한 임포트를 해왔네요. 우리가 아담스를 임포트를 해온 이유는 추후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러닝 레이트를 좀씩 우리가 조절을 해가면서 이터레이션이 많이 진행이 될수록 좀 더 디크리스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담스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 덴스트, 시퀀셜 그 다음에 우리 4개의 분류를 표현하기 위해서 또한 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왔네요. 가지고 왔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GPU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략을 해버렸는데 우리가 GPU를 쓸 경우에는 런타임에서 필요하면은 런타임 유형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GPU나 CPU를 쓸 수 있도록 지정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GPU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런타임에서 필요하면 우리가 GPU로 정해서 쓸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랜덤 넘버 5000개씩을 시드 넘버, 고정된 시드 넘버로 우리가 생성을 했네요. 그리고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와 같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를 입력하기 위해서 2개의 칼럼으로 입력층을 만들고 그리고 타겟을 또한 만들어서 그것을 또한 한번 프린트를 해본 결과 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시 플라팅을 보면은 이와 같이 4개 그룹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네트워크를 우리가 트레인하기 위해서 인풋 형태로 2개의 컬럼으로 만들고 그리고 출력을 만들기 위해서 범주화 작업을 했죠. 그래서 원하는 출력, 각각의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이와 같이 유형으로 되고 자, 우리는 여기서 트레인 데이터를 몇 개로 할 것이냐를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50개로 한번 작은 데이터를 해보죠. 작은 데이터의 트레인 50개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가 없다고 그랬어요. 데이터를 위해서 만들질 않았나요? 자, 데이터를 만들고 범주화 작업을 하고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를 만들고 드디어 이제 네트워크 모델을 구성하게 되죠. 그래서 시퀀설로 우리가 시작을 해서 우리가 전체 풀 커넥션 된 네트워크 구조를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인풋을 2개 출력을 4개로 하고 중간에 히든 레이어를 하나, 둘, 3개 16개씩을 3개로 만들었네요.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썼어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고 여기서는 컴파일을 할 때 아담스로 하고 models on fit에 실제로 트레인을 시켜야 될 인풋 데이터 x 트레인을 넣고 그것에 대한 타겟 데이터 t 트레인을 넣고 여기서 이제 epoch과 배치 사이즈가 나오는데
여러분 에폭은 한 이터레이션 전체의 그 트레인 데이터를 한번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배치 사이즈는 업데이트 할 때에 필요한 그 데이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조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우리는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전체 데이터를 한번 이터레이션 하는데 걸리는 이 과정을 하나의 그 에폭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에폭으로 정의를 하고, 배치는 자, 몇 개씩 묶어 가지고 우리가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할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이 배치로 계속 업데이트 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배치 사이즈보다 모자랄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잘라서 이 정도만 배치를 하겠죠. 그래서 배치는 한번 업데이트를 할 때에 우리가 하나씩 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묶어서 배치 사이즈로 우리가 그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쭉 업데이트를 해서 한 이터레이션을 우리가 할 때 에폭 사이즈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 하나하나를 우리가 샘플로 표현을 한다고 볼 때, 만약에 트레인 데이터가 매우 적은 경우, 만약에 10개다. 그리고 10개인 경우에는 그 배치 사이즈가 10개보다 클 수는 없겠죠. 뭐 2개라든가 3개라든가 이렇게 묶어서 해야 되고, 이 트레인 사이즈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를 크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 한 번 이터레이션 하는 시간을 우리는 에폭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럼 한번 다시 코드를 보도록 하죠. 이와 같이 우리는 그 트레인 데이터 입력과 출력,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에폭을 몇 번 이터레이션 할 것이냐, 그리고 업데이트한 것을 여기서는 우리가 50개 데이터에 대해서 뭐 3개씩 혹은 뭐 4개씩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4개씩 하고, 전체 이터레이션을 우리가 뭐 몇 번을 할 것이냐, 뭐 이것은 우리는 한번 150번으로 했나요? 한번 돌려보면, 자, 에폭이 보면은 이터레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애큐리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적으로 뭐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고, 에러는 점점적으로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애큐리시가 1이다면 이것은 가장 뭐 100%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150번을 했을 경우 애큐리시가 뭐 0.66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풀리 50개에 대해서 150번은 좀 적정하지 않은 걸로 보고, 한번 좀 더 올려볼까요? 한 400번으로. .3이 계속 나타나는데, 자, 처음에 0.3을 하다가 조금씩 뭐 좋아지다가 뭐 6이 0.6, 74, 80, 84, 86, 그래서 뭐 올라가고 있네요. 90. 자, 이것이 요 애큐러시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우리는 트레인 데이터 안에서 트레인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원하는 인풋을 넣었을 때 원하는 타겟이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는지를 알려주는 척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이 계속 되고 있고, 0.96에서는 뭐 더 이상 이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네요. 그래서 끝났네요. 자, 그리고 플라팅을 해서 보면,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는 accuracy고 하나는 에러에 대한 이 텀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에큐리시고 파란 것이 노란 것이 에라야. 에라는 작을수록 좋겠죠. 에라에 대한 그 어떤 목적 함수는 자, 에큐리시를 보면은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증가를 시키지 못했어요. 증가를 시키지 못하다가 여기서 일정하게 다시 증가를 하고 이렇게 되고 이제 나중에 일정한 값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자, 우리는 요 학습 때는 이 학습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요 그래프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면 처음부터 학습이 잘 되는 거고, 이 천천히 이렇게 되다가 한다면 초기 이터레이션 동안은 어떤 학습을 잘 시키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수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의 행태를 보고 그것이 얼마나 학습을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학습 데이터 내에서만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완벽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트레인 데이터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이 작은 데이터 안에서만 학습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체를 다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에 했을 때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모델 평가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것은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 나머지 데이터에 대해서 했을 경우 0.9511로 나왔네요. 자, 우리는 이번에는 그러면은 두 번째 렐류 펑션을 넣어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렐류는 뭐 비슷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졌지만 우리가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류로 넣고 마지막 것을 소프트맥스로 해서 역시 0과 1 사이로 놨어요. 렐 렐류 펑션인 경우에는 차이점이 보면은 초기에 상당히 그 학습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같이 급격하게 0.96으로 바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로 이 수렴이 된 상황이고 1도 나오고 이러네요. 우리가 사용된 트레인 데이터는 지금 50개에 대해서 쓴 거고, 자, 두 번째 모델을 보기 전에 요 렐류 펑션을 썼을 때 그 구조를 보면 데이터 구조가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이 급격하게 이와 같이 초기가 학습이 빠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에러에 대한 함수도 급격하게 내려가는 걸로 보죠.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썼을 때보다 렐류 함수를 썼을 때는 초기에 그 수렴이 향상이 되는 솔루션이 급격하게 이와 같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초기에 이와 같이 그 학습이 급격하게 잘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학습된 정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맨 마지막 데이터에 보면은 학습된 것에 약간의 그 오실레이션이 일정하지가 않고 이렇게 튀었다 나오는 점들이 있죠. 우리가 아까 시그모이드 함수를 썼을 때보다도 이 오실레이션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학습이 잘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것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안정적인 학습된 형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보면은 테스트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시그모이드를 썼을 때보다는 좀 작은 에큐리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초기에 학습되는 그 향상이 급격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학습된 이 결과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어떤 오실레이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약간의 여러 가지 안정적인 수렴값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이 결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이 데이터를 조금 그 사이즈를 조금 늘려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그 극단적으로 아마 작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이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좀 이 결과를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데이터 아까 그 보면은 학습 사이즈를 50개로 했는데 자, 이번에 한번 500
한번 한 1000개로 해볼까요? 자, 1000개는 5000개 중에서 그 초기 1000개는 학습을 시키고 나머지 4000개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50개를 사용한 경우보다 한번 1000개를 사용한 경우를 보면은 데이터를 다시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학습을 다시 모델 1에 대해서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1000개를 했을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를 조금 늘려도 좋겠어요. 한 번 이터레이션 하는 동안에 이 애큐리시가 좀 더 급격하게 좋아지죠. 그것은 우리가 50개를 했을 때는 50개 이터레이션, 50개 데이터에 대해서 한 번 한 거하고 우리가 1000개 데이터를 했을 때는 1000개 데이터를 한 번 한 거기 때문에 한 이터레이션을 한 결과지만 훨씬 그 이터레이션은 그 초기의 이터레이션 값이 훨씬 더 급격하게 좋아지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50개 데이터를 우리가 100번 이터레이션 한 거하고 1000개 데이터를 우리가 100번 한 거는 실제로 이 값이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이 아무래도 1000개를 하면은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터레이션 기간에 지금 400개지만 에폭이 한 90번 만에 이미 0.987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터레이션이 적지만은 실제 효과는 1000개가 이터레이션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의 아까 적은 데이터보다는 더 많은 이터레이션을 한 결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굳이 400개까지 이게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스탑을 시킬 수가 있나요? 계속 돌아가네요. 중간 스탑은 안 되네요. 우리가 아직도 157 그래서 보면은 50개 데이터와 1000개 데이터는 사실은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 결과에서 당연히 일반화 능력 나머지 4000개를 가지고 테스트 해봤을 때 아까 50개를 가지고 트레인한 것보다는 1000개를 가지고 트레인한 것이 결과가 훨씬 좋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한번 이미 돌렸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해보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굳이 이 이터레이션이 400번까지 안 가도 일정한 값에 이미 수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에폭 사이즈를 제가 보기에는 한 150개나 이 정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400번을 돌렸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보도록 하겠어요. 250번, 앞으로도 150번이 더 남았네요. 비록 GPU를 우리가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지만 트레인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번 이터레이션 하는데 그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자, 이 트레인이 되는 동안에 우리 다른 데이터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우리 자료에서 보면은 파워포인트 자료를 볼까요? 자, 이 데이터는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썼을 때하고 렐류 함수를 썼을 때를 비교를 한 건데, 자, 시그모이드 함수를 썼을 때보다도 렐류 함수를 썼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 초기 이터레이션에서 금방 이와 같이 급격하게 학습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급격하게. 여기서는 이터레이션이 한 20번 돼야 어느 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한 대여섯 번, 10번 미만에서 이미 좋은 학습된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초기에
학습이 잘 된다고 해서 그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뒤에서 우리는 학습된 결과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학습된 결과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렐류가 우리가 여기서 크게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그 오실레이션이 되는 이런 초기에는 급격하게 우리가 학습이 되지만 나중에는 이와 같이 렐류가 좀더 그 오실레이션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렐류의 함수는 특징상으로 보면은 0까지는 그대로 0으로 하다가 그 함수가 0 이상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x로, max 0과 x로 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그 값을 주기 때문에 이 함수의 특성, 시그모이드보다는 상당히 급격한 이 학습률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초기에 학습이 가파르게 잘 되었다고 해서 그 결과가 항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아까 프로그램을 다시 보죠. 프로그램에 보면은 거의 그래서 끝이 났네요. 자, 끝이 났기 때문에 한번 그 다음을 돌려보겠어요. 플러스를 해보면 자,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기서 한 번 더 이터레이션을 하는 경우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의 좋은 정보를 가지고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 1을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아까보다는 0.9511이 나왔지만 그보다는 뭐 좋게 나오겠죠. 50개와 1000개는 0.993 우리가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지만 우리가 50개를 썼을 때보다는 1000개를 쓰는 것이 학습 데이터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쓴 것이 그 렐류 펑션인데, 렐류 펑션인 경우에는 이번에는 에폭 사이즈를 400개로 하지 않고 뭐 한 100개만 해봐도 되겠어요. 특별히 렐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초기에 학습이 매우 잘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컨버즈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 100개만 해서 2개 인풋, 4개 아웃풋, 3개의 히든 레이어, 각 레이어당 16개씩의 노드를 두고 우리가 그 에폭을 100번 이터레이션만 돌려보도록 하겠어요.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자, 보면은 이 렐류의 특성상 금방 뭐 이게 이와 같이 0.97 뭐까지 됐네요. 그래서 급격하게 가파르게 이와 같이 초기에 학습이 되는 경향이 렐류에는 있다는 것. 자, 아직 학습이 이제 실행이 되고 있네요. 31번째. 자, 우리가 그러면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는 게 좋으냐? 렐류 함수를 쓰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뭐 한층은 시그모이드를 쓰고 한층은 렐류를 섞어서 쓰는 게 좋으냐?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은 데이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비록 이 첫 번째 층은 시그모이드 쓸 수가 있고 두 번째 층은 렐류 뭐 또 세 번째 층은 시그모이드 이와 같이 우리 문제에서 보면은 뭐 다른 게 사용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모델인 경우에는 자, 여기서는 전부 이제 렐류를 썼지만 첫 번째는 여기서는 뭐 섞어서 렐류와 시그모이드 이와 같이 뭐 섞어서 뭐 혼합해서 쓸 수는 있지만 자, 이것이 어떤 액터베이션 함수를 쓰는 게 좋으냐, 그것은 문제의 특수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히든 레이어 수를 몇 개로 하는 게 좋으냐, 이것도 역시 이제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결과를 한번 볼까요? 렐류는 특성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 급격하게 컨버즈를 초기에 나타나는 형상이 있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플러팅을 보면 이와 같이 이터레이션이 뭐 데이터가 많았기 때문에 한 번만 해도 금방 뭐 이게 급격한 이 어떤 그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급격하게 우리가 향상이 되면서 초기에 급격하게 학습이 되는 이런 과정을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이것이 꼭 우리가 결과로서 좋은 결과만은 아니라는 거죠. 자, 아까보다는 조금 뭐 데이터가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0.98이 나왔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유의해야 될 것은 요 데이터의 그 어떤 작은 수치에 여러분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느 정도의 그 차이는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것은 데이터의 디펜던시를 갖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아주 작은 그 결과치의 그 향상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렐류 동일한 네트워크 구조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렐류보다는 시그모이드가 좀 더 그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좋게 나타났어요. 자, 그것은 우리는 여기서는 알 수는 없지만 렐류는 초기에 급격하게 우리가 트레인이 되고 있지만 그 급격한 그 트레인이 결국은 좋은 일반화 능력으로 연계가 되는 것은 꼭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러나 렐류의 장점은 뭡니까? 우리가 이 컴퓨테이션 상에서 시그모이드보다는 우리가 좀 더 빠른 우리가 이런 그 컨버즈를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데이터를 얼마만큼 그 학습하는 게 좋으냐, 그리고 이것을 어느 정도로 그 좀 더 필요에 따라서는 요 학습 이 러닝 레이트를 좀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사실은 제기가 되는데, 이 학습률은 여기서 우리 문제에서는 디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디폴트는 0.01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그 학습 데이터의 그 학습률을 우리가 좀 더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 학습률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옵티마이저의 그 아담이라고 하는 요것을 넣고 이와 같이 그 러닝 레이스를, LR은 러닝 레이스 약자인데 러닝 레이스를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아담스를 불렀었기 때문에 위에서 우리가 아담스를 인풋을 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keras optimizers import adams를 해서 주고, 여기에서 우리가 학습 러닝 레이스를 조절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는 0.01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러닝 레이스를 뭐 위에 걸 사용하지 않고 디폴트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지정을 해서 좀 더 크게 하거나 낮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 러닝 레이트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러닝 레이트가 크면은 이것은 초기에 급격하게 어떤 수렴이 되는, 학습이 잘 되는 효과는 있지만, 그러나 일정하게 어떤 수준에 올라간 이후에 오실레이션 되는 어떤 그 좋았다 나빴다 하는 이런 그 현상, 우리가 렐류 현상에서 나타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러닝 레이스이 매우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초기에는 매우 작게 학습이 되다가 점진적으로 나중에는 좀 더 안정적인 어떤 형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는 걸리는 그 약점은 있지만 나중에 좀 더 그 튜닝이 잘 되는 오실레이션 효과가 좀 더 적게 나타나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러닝 레이스이 너무 작아버리면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걸리거나 또한 학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한 수준을 우리는 그 사용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러닝 레이스를 그러면 초기에는 학습이 잘 되도록 크게 하고 점점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줄여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 모델에서 이 코드로 내가 예시를 줬어요. 두 번째 코드를 보면은, 자, 모델 2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함수 스케줄러를 넣고 에폭을 받아서 우리가 에폭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계속 이렇게 러닝 레이스를 점진적으로 에폭이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 0.4씩 곱해지니까 10에서 에폭을 빼서 곱해지고 익스포넨셜로 이렇게 되면서 이터레이션이 계속 될 때마다 조금씩 줄어져 가는 형태로 초기 10번까지는 0.01 그 다음에까지는 점점 줄여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초기 10번이 아니라 초기에 한 50번까지는 0.01로 가고 50에서 100번까지는 조금 더 줄이고 100번 이후에는 좀 더 작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파라메터를 조절을 하고 우리가 콜백이라는 옵션을 줘서 콜백하고 이와 같이 스케줄러에서의 함수를 받아와서 우리가 히스토2 모델 피팅할 때 인풋과 아웃풋을 넣고 우리가 이터레이션 수를 넣은 다음에 이 콜백 옵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콜백은 이와 같이 시간에 따라서 러닝 레이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옵션을 우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러닝 레이스를 크게 하고 점진적으로 러닝 레이스를 작게 하는 이런 구조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한테 특별히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오늘 올렸는데 그 문제를 설명을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내가 이터레이션을 좀 더 중간에 자동으로 이렇게 멈출 수 있도록 이터레이션이 우리가 충분히 주고 어느 정도 컨버저 됐을 때 early stopping 룰을 우리가 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early stopping은 뭡니까? 웨이트가 어느 정도로 컨버저 되어 있을 때는 혹은 액큐리시가 어느 정도로 컨버저 되어 있을 때는 더 이상 계속 돌려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와 같이 케라스 콜백에서 import early stop이라고 하는 자, early stop은 이와 같이 케라스 콜백 import early stopping을 쓰고 우리가 early stopping에 대해서 이와 같이 주고 나서 콜백 early stopping을 콜백에다가 early stopping 요 모듈을 넣으면은 우리가 이터레이션 에폭을 충분히 크게 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로 값이 더 이상 변화가 없으면 컨버저가 되면은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이런 early stopping이 있는데 우리가 early stopping을 좀 더 옵티마이즈한 형태로 한 것이 모델 체킹 포인트예요. 그래서 모델 체크는 최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early stopping을 좀 더 조절해 가면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요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시험 문제를 올린 시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험 문제는 여러분이 이달 말까지 해서 내는 걸로 하겠어요. 우리가 다른 4분면 문제에서 5,000개를 우리가 데이터를 생성했는데 트레인 사이즈가 작은 경우, n=30인 30인 경우, 그 다음에 트레인 사이즈가 2,500인 경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 이후에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높은 액큐리시를 구하라. 그때 네트워크 구조를 우리가 시그모이드와 렐류 두 개의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을 해서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이 좀 n=30, n=2500인 경우에 우리가 좀 더 테스트 데이터, 일반화 능력이 높은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 학습 자료를 이용을 해서
수업 자료를 이용해서 한번 돌려보고 결과를 보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우리는 4분면 문제를 다뤘는데 7분면 문제로 보겠다는 거죠. 7분면 문제는 보면은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타입 1, 타입 2, 타입 3, 그 다음에 타입 4가 있는데 타입 4에 해당되는 요 영역을 4개로 또 4등분 했어요. 그래서 타입 4는 원래 타입 4는 x가 0.5보다 크고 0.75보다 작은 이 영역,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로 0.5보다 크고 0.75보다 작은 요것을 이 영역을 타입 4로 두고 그 다음에 타입 5는 이 영역으로 이렇게 뒀어요. 즉 x가 0.5보다 크고 0.75보다는 작지만 y는 0.75보다 큰 요 영역을 타입 5로 두고 타입 7은 뭐예요? x, y 두 개가 다 0.75보다 큰 영역. 그 다음에 타입 6는 이와 같이 해서 타입 1, 타입 2, 타입 3, 타입 4, 타입 5 그래서 이와 같이 7개의 타입으로 데이터를 나눠서 그 영역별로 이와 같이 함수를 여러분한테 다시 줬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한 지금 우리가 중간고사 문제 우리가 4분면이 아닌 7분면의 문제에 대해서 5,000개를 생성된 데이터 중에서 학습 데이터가 n=130인 경우, n=2500인 경우에 학습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테스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랠리와 시그모이드 함수로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애큐리시가 높은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결과를 제출하라는 것이 두 번째 문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에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별도로 추가로 생성해서 이를 이용하여 동일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애큐리시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결과 코드를 제시하시라고 했어요. 자,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번에는 동일한 n=로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 문제가 n=30인 경우지만 n=30이지만 여기에 추가로 별도로 뭐 한 200개든 300개든 더 추가로 데이터를 넣어서 이것을 이제 애큐리시를 증가시키라고 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200을 해서 230개로 하는 경우하고 동일한 230개를 썼지만 나는 230개를 다른 형태의 데이터로 써서 애큐리시를 늘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500개의 트레인 데이터를 썼지만 2500개 중에서 나는 뭐 500개는 어떻게 쓰고 2000개는 다르게 쓰겠다. 동일한 트레인 데이터를 썼지만 우리가 어떻게 테스트 데이터의 애큐리시를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2.3의 문제이고, 자, 2.4의 문제는 러닝 레이트를 아까 시간에 따라서 리트레이션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하는 이 코드를 우리가 쓰게 한 것이 2.4의 문제예요. 그리고 2.5의 문제는 얼리 스타핑 기능을 우리가 구현을 해서 해보라는 것. 특별히 2.3 트레인 데이터를 별도로 추가로 생성해서 할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팁을 주자면, 물론 우리가 지금 다루는 문제는 전부 첫 번째 문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동일한 트레인 데이터를 우리는 가지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데이터에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보더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이 보더라인은 뭡니까? 에러가 많이 발생되는 이런 영역이에요. 이런 에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 보더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섞어서 쓰는 것이 좀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130개 중에서 나는 30개는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생성을 하고 나머지 100개는 이 보더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다.
2500개 중에서 나는 500개는 일반적으로 생성을 하고 2000개는 요 보더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데이터를 트레인을 시킬 경우 동일한 트레인 데이터 사이즈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지만 그 네트워크의 결과는 우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라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로 보면 되겠어요. 저 2.3의 문제. 그래서 동일한 트레인 데이터를 쓰지만 그 구성을 다르게 해서 우리가 트레인되지 않은 데이터의 그 애큐리시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는 문제가 2.3. 2.4와 2.5는 우리가 여러분 러닝 레이스를 이렇게 다르게 하면서 가는 거. 2.5는 얼리 스타핑을 구현하라는 이런 문제로 여러분이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중간고사 문제 두 번은 이달 말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서 결과와 그 코드를 올리면 되겠어요. 자, 오늘 그 수업은 내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